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올해 새로 생긴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라든지 고용 증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파격적으로 내놓은 세액공제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어떤 세액공제가 있었냐면 우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에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라 그래서 고용증대분하고 투자분을 엮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 별도로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좀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는 작년까지만 받고 올해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제도 자체는.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따로 있지 않고 없어지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다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한 방법을 보시면 우리 앞에 화면에도 좀 보이지만은 우리 나눠진 프린트에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1,000만 원, 1,100만 원 청년을 고용을 하면은 1,1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70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직원이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었다. 1명 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청년이면은 1,100만 원 세액공제가 나가는 거고, 만약에 청년이 아니면 700만 원 세액공제가 나가니까 상당히 금액이 이제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은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모르셨어요? 경기 안 좋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기장하거나 그런 수임업체들 보면 많이들 폐업도 하고 매출도 많이 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세무법인에서 보면은 고용이 증가된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고용이 증가되는 업체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에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결국엔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겠고, 근데 그게 고용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청년 3명만 고용해도 세액 공제가 3,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최저한세나 산출세액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월 공제, 그렇죠? 5년간 2월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을 이걸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공제를 해주는데, 자 하나씩 우리 그 요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공제대상 법인이 있는데요. 공제대상 법인은요, 사실상 업종 불문하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청년을 엄청 고용했어. 청년을 막 20명, 30명씩 더 추가로 고용했는데 그 업종이 룸사롱이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웨이터 막 고용하고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호텔 여관업이나 주점업, 얘네들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를 제외한 모든 업종, 음식업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부동산 임대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돼요. 부동산 임대업도. 그래서 또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근로자,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근로자가 늘어나면은 고용증대가 되니까 대표이사의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조카까지 전부 다 입사를 시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죠. 예, 그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왜 앞에 보시면은 다음 중 어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제외하는 사람의 범위에서 보면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3번에 보는 것처럼 임원은 일단 안 돼요. 임원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임원은 보통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이죠. 임원에 보면은 우리가 그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임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4번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기에 친족관계, 우리 친족관계는 특수관계인 범위할 때 많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친족관계는 어떤 게 있어요? 육촌이네 혈족과 사촌이네 인처. 그러니까 조카나 이런 정도까지만 돼도 벌써 여기에 대상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입사시킨 거는 여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동그라미 6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도 들어있죠.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이런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직원은 또 직원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직원들은 고용으로 안 본다는 그 개념까지도 컨셉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건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청년이 있어요. 이 고용을 한 사람이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까 공제 금액이 어떻게 1,100만 원을 적용할 건지 700만 원 적용할 건지 여기가 차이가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지 되는데, 자, 청년의 범위는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29세를 보면서 살짝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8월 달에 세법 개정하면서 청년을 몇 살까지로 바꿨어요? 자, 34세까지로 바꿨죠. 그게 이제 34세로 바꿨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쭉 법조문 중에 청년의 범위를 29세로 해놓은 데도 있고 34세로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세법을 개정하면서 34세로 규정을 개정한 거는 세법 규정 중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할 때 청년 범위 있죠. 그게 34세예요. 그다음 또 하나, 창업 중소기업 가면할 때 청년이 창업하면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가면을 또 이제 좀 더 율을 높여주거든요. 그때가 34세고 그 외에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29세로 두었어요. 아, 참 이럴 때 보면은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올려주지, 그죠? 근데 이럴 땐 또 남겨놨어요, 29세로.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거 책 써갖고 책을 출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책이 틀렸다고 질문을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청년 34세 아니냐고. 그래서 답변을 저랬죠.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29세가 맞아요. 29세까지가 금액이 크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병역 의무 이행하면은 그 병역 의무 이행한 거에 대해서 나이 더하고 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자는 매 월별로 어떻게 해요? 계속 달라지죠. 입사도 하고 퇴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12월 말에 있는 직원 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의 근로자 수를 다 더해요. 그 근로자 수는 지금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매월 말이죠. 말일날 근로자 수를 전부 다 합산을 내고요. 그걸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아, 그렇게 하면은 상시 근로자 수의 어떻게 연평균 명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순간 상당히 끔찍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분을 구하려면은 올해 법인 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다 더해야 되겠죠. 증가분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17년도도 다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증가한 근로자가 청년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해야 돼요. 그럼 총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한 근로자 수랑 청년과 안 청년을 이렇게 구분해야 돼. 이렇게 아닌 사람을. 그래서 총 계산을 12개월씩 하면 두 번 하면 24개월 하잖아요. 48개월치를 다 이걸 엑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제가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표를 하나 짜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를 하나 짜서 2017년도와 1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과 청년 외를 나눠 갖고 합산을 해 갖고 매월 말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보통 급여로 계산하면은 원천징수 예행사항 신고서가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맞을 겁니다. 원천징수 예행사항 신고서에 보면은 명수가 나오니까. 근데 그 명수 갖고서 또 다시 간이생 있는 거 명수 갖고 또 뭘 갖고 나눠야 돼요? 청년과 청년이 아닌 걸 구분해서 요 표를 이렇게 쫙 짜야지만 이제 계산 금액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가셔서 자, 그래서 매월 말 근로자 수의 합계를 다시 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청년 근로자 수는요, 소수점까지도 구해야 됩니다. 소수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청년을 7월 1일 날 한 명을 더 추가로 고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이 되잖아요. 6을 12로 나누게 되면 결국엔 2분의 1이 되니까 0.5가 증가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입사를 한 게 아니라 7월 1일에 입사를 했으면은 한 명 증가가 아니라 몇 명 증가? 0.5명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까지도 계산을 해서 세액 계산하는데 여러분 1,100만 원이잖아요. 1,100만 원이면 0.5 해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까지도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지 되겠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만 몇 가지 볼게요. 창업을 했으면은 전년도가 고용 인원이 없었겠죠. 그러면 전년도 고용 인원은 0으로 본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전년도에 고용을 안 했다가 창업을 해서 새로 고용을 했으면 그 신규 고용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합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예외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은 증가한 경우는 이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한이 2021년까지니까 상당 기간 공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나오는 게 수도권 내에서면은 1,100, 수도권 바뀌면은 1,200. 우리 수도권의 범위는 어떻게 봤어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까지 거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까지 수도권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800이나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동그라미 2번의 영어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청년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들 많이 관리하실 때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이렇게 그 청년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나온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신청서랑 공제세액 계산서 작성을 해서 내야 되고요. 중복 적용 배제가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중복 적용 배제되는 그런 항목들도 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6조 7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창업중소기업 쪽에 있는 건데 뭐 이것도 좀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고. 근데 거기다가 조금 오히려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는 이제 중복 적용이 된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되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최저한세는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한 명당 1,1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이 한 5명 정도 증가되면은 세액 공제 금액만 해도 5,500만 원 돼요. 그렇게 되면은 최저한세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걸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중요한 거 있어요. 농특세입니다. 이때는 감면을 받으면은 농특세가 20%, 감면세액의 20%가 이제 그 추가로 더 납부가 나옵니다. 요거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이 농특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만 루틴하게 쭉 받아온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농특세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요거 적용받다가 농특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청년이 5명이 늘어나서 세액공제를 5,500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돌리다 보면은 부인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결국엔 세액공제는 3,000만 받았다고 볼게요. 2,500 부인되고. 자, 그러면 농특세는 3,000에다가 20%예요? 5,500에 20%예요? 3,000입니다.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서만 20%.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00인데 실제로 2,500은 부인되고 3,000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20%에서 600만 원만큼 농특세를 추가로 납부해 준다. 여기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2월 공제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최저한세에 미달하거나 아니면은 올해 산출세액 자체가 없어서 못 받으면은 5년간 2월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고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출세액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이익도 안 나고 세금도 없는데 공제나 감면은 생각 안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세액공제를 올해 넣어놓으면 5년 동안 2월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액공제 신청은 반드시 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입법 취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가 고용이 증대됐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세액공제를 해주자마자 갑자기 전부 다 잘라버려. 다 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2월 관리를 사후관리를 합니다. 2년 내에 이제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2년 이내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은 그때는 공제받았던 세액을 도로 납부시키는 이제 추징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사후 관리에 보면요. 이렇게 페널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있어요. 계속 보시면 추가 납부세액은 참고로 보시고 추가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보실 건 아니에요. 내년까지 보실 건데 뭐냐면 자,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감소하면은 예전에 공제받았던 생을 조로 납부시키죠. 그런데 고용을 다음 연도까지 그대로 유지시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받은 세액을 똑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해줘요. 오, 대박. 그죠? 엄청나죠? 그래서 추가 공제에 보면은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연도죠. 자, 올해 18년도니까 언제까지? 19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1년이 된 날에 속하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이죠. 그럼 잠깐 볼게요. 17년도보다 18년도에 5명 청년 늘었어요. 그러면은 5,500 공제 받았겠죠. 근데 다음 연도에 3명 또 늘어서 이제 총 청년 8명 되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그 해 거 3,300 또 받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 고용 유지했다고 5,500 또 더 받아요. 1억 받는 거 1억. 어마어마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계속해서 아까 이제 두 가지의 사후관리가 고용이 감소하면은 옛날에 공제받았던 거를 도로 토해내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 반면에 고용을 다음 연도까지 계속 유지시키면 그거를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해주는 보너스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거는 올해는 아니죠. 올해 시행 첫 해니까 언제 적용되겠어요? 내년도에 한번 좀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다가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들었는데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넣었어요. 12월 말 현재 그 수도권에 소재하고요. 이제 세액 공제 세액을 구하려고 청년과 청년 외로 나눠서 상시 근로자는 9명이에요. 당연하겠죠? 회사에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있겠죠. 중간이 있어요? 청년도 아니고 아닌 사람? 아니죠. 나이로 29세로 자르는데 청년이면 청년이고 아니면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게 상시 근로자 수랑 같을 거예요. 그럼 요걸 갖고서 계산을 해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17년도에 4명이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여주는 게 이게 조금 잘못 적용이 됐는데 7명입니다. 7명. 그러면 청년이 몇 명 늘어났다? 3명 늘어났고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총 몇 명이 늘어났어요? 5명이 늘어났죠. 그러면 잠깐 볼게요. 총 근로자 수가 5명 늘어났는데 청년이 3명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청년이 아닌 사람 몇 명 늘어났어요? 2명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겠어요? 청년 3명 늘어난 것만큼은 3,300. 그 다음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늘어난 거 2명에 대해서는 1,4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전체 인원은 몇 명 늘었고 5명 늘었고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지만 모든 일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다가 힘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나 급여신고 내역, 급여대장 같은 거 확인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식 작성 방법을 좀 보셔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서식이 2018년 3월 21일에 서식이 나왔는데 개정 서식이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개정 서식이. 근데 그 개정 서식과 관련된 게 아까 보시면은 다음 연도 2월 하는 부분 있죠. 그쪽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거의 동의를 할 거니까 요 내용대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올해 총 17명이었고 전년도에 12명이었으니까 총 몇 명이 증가했다. 5명. 근데 청년만 다시 계산해 봤더니 몇 명 증가했어요? 3명 증가했죠. 그러면 청년 아닌 사람이 2명 증가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청년 증가한 거 3명은 1,100만 원 곱해서 3,300이 됐고 그 다음에 청년 외는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 돼서 세액공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서식을 작성을 해서 지금 이 서식의 이름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있죠? 요것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작성을 해줘야 되겠어요? 세액, 공제, 우리 세액 감면은 세액 감면 이제 그 세액 계산서라고 해서 2번 서식을 작성해야 되고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 그 조정 명세서라고 해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 서식을 또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어서 이걸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있으면 또 뭘 작성해야 돼요? 세액 공제 신청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감면 다 합쳐서 공제 감면세액 합계표 있죠?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학계표까지도 작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 학계표까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한번 돌려봐야 돼요? 최저한세죠. 그렇죠?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돌려보셔야겠죠.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돌려서 최저한세랑 관계없이 최저한세 이상으로 세액이 나온다, 감면으로 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바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하는 요 서식으로 가면 되겠고, 만약에 세액 공제 감면을 했는데 이 세액 공제 감면 한 거보다 그 최저한세가 더 작았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가요? 요 위로 올라가서 2월 공제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줘야지 되겠죠. 요 화면을 한번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계시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요 서식들을 차례로 작성을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공제 감면 세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이 증대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검토해 주셔서 이제 세액을 공제받고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강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